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킥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요, 쓰다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한 심리학 박사가 성인 남녀 3,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하루 10분 정도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지적 능력이나 기억력이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네, 일명 수다의 미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네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도 친한 친구분들과 함께 또 이웃사촌과 함께 10분 동안 수다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자, 오늘은요, 네. 저희는 주식 수다를 좀 떨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1% 이상 빠지고 있는데요. 원인을 좀 살펴볼게요. 옵션 만기일인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증시가 간밤에 급락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로 현재 낙폭을 조금 더 키웠는데요. 어제보다 1.38% 빠진 1910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은 긍정적이었지만 재정 절벽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 업종이 오늘 기관 매도로 강하게 빠지는데 GS건설이 3분기 어닝 쇼크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오늘 장중에 10% 넘게 빠져서 상담 요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잠시 뒤에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하락장 속에서도 반면에 또 오바마 재선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이죠. 전기 가스라든지 일부 의약품 업종들 오늘 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낙폭이 더 크지는 않고요. 어제보다 한 0.6% 정도 빠진 515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오늘은 또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는 한 2원 50전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하락 영향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고요.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또 매수하실 종목이나 매도하실 종목도 상관없고요. 전화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투자 노하우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종목 기획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역시요 종목 킥 서비스를 함께 끌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 나오셨고요. 하나증권 안성지점의 소환섭 대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게임의 룰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을 보다 많이 봐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정한 규칙이고요. 또 별점왕 선발하고 있는데요. 11월에 별점왕은 누가 될 것인가 상담 받으시고 만족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특별한 또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별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술전당에서 반고인 파리 관람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요. 저도 별표 좀 보내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고흐인 파리를 볼 수 있는 기회도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요. 역시 전화를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그 GS건설요. 아이고, GS건설 들고 계세요. 예. 얼마에 몇 %십니까? 75,000원에 10%요. 10%요? 75,000원에 10%요? 예. 예, 언제 사셨어요? 이거 좀 오래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되셨나요? 예. 그러셨고요. 주가가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이후로는 계속 좀 내려갔었어요. 예. 손절 대응을 못 하셨군요. 나는 이렇게 한 9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9만 원 정도요? 이렇게 급락이 나올 줄 모르셨죠? 예, 오늘 장에서 너무 많이 빠져서 이유를 저희도 좀 듣고 싶습니다. 황규섭 팀장님께 이 종목을 여쭤볼 텐데요.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GS건설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내 자문위원단의 의견은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죠. 예,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이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4분이셨고요. 보유해도 되겠다가 2분이신데 팔라는 의견이 좀 더 많습니다. 황규섭 팀장님, 예,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좀 크게 좀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좀 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과대 낙폭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현재 시각 기관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 GS건설입니다.
그래서 좀 수급이 많이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회사 내용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업계 4위 정도의 이제 대형 건설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꾸준한 실적은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혼자서 뭐 실적을 잘 낸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업계 자체가 이렇게 안 좋은 입장에서도 한 70%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다른 뭐 중소형 건설사라든지 다른 건설사보다는 플랜트 비중 같은 게 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선방은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좀 수급일 텐데요. 수급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수급 한번 보여드리면은 한 10월 초부터 지금 기간이 단 하루 정도 빼고 지금 모두 다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물량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물론 손절 물량이거나 로스컷 물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설사라든지 이렇게 뭐 좀 안 가던 섹터를 매수를 하고 싶지만 업황이 너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뭐 LG 쪽이라든지 SK 쪽 이런 그룹주 쪽으로 좀 몰리면서 아무래도 돈을 좀 털어내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에 좀 수급이 좀 악화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지금 전망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이렇게 좀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7만 원 선을 좀 찍고 6만 원 선을 찍고 한 8만 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갔던 이유는 QE3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QE3 내용 자체가 모기지에 대한 채권 매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올라갔던 모습이 있지만, 그 이후 지금 실적 시즌이 돌아오는데 실적 시즌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좀 계속 좀 팔아넘긴 9월 말부터 지금까지 좀 기관이 좀 팔아넘기는 모습입니다. 예. 향후 장기로 가져가신다면은 뭐 목표가인 9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내리는 소나기는 좀 피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비중이 10% 정도신데 추가 매수를 하셔도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좀 내리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평단가를 내리시지 마시고요. 일단 이게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세를 좀 돌아섰을 때 장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돌아오는 게 좀 보이기 때문에 예. 그 시점이 뭐 하루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2, 3일 정도 꾸준히 좀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때 돼서 이제 갭을 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말씀 남으셨어요? 예.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5만 5천 원 선에서 지금 5만 원 선까지 5만 원 선 아래로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5만 원 선에서 5만 5천 원 사이가 한 2, 3일 정도 이렇게 갭이 좀 메꿔지면서 좀 진행이 된다, 횡보를 한다, 그때쯤이면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그 다음에 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좀 엑시트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세요? 예. 그리고 또 지금 현금 비중도 좀 있으신가요? 예. 아닙니다. 그러세요? 지금 당장 사시지는 마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AS를 해드릴 겁니다. 예, 그때 5만 5천 원 선이 좀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한 이후로 사도 되는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투매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하실 것 같은데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조금 편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전화 연결은 GS건설이었습니다. 네, 이번 문자도 급한 불 같은데요. 예. NC소프트입니다. 오늘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13.5%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거의 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 예. NC소프트를 22만 7천 원의 비중 20%. 전망이 지금 급하다고 하시는데요. 3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이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네요. 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예상치가 204억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컨센이 있었는데 실제로 실적이 나온 게 매출이 180억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는 한 50점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이러한 수준을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을 시키지 못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어졌는데요. 전일에 이제 미국장이 폭락을 하면서 저희 장도 지금 코스닥, 코스피, 오바마 수혜주를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러한 실적이 하회했다,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할 때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4분기 2013년에 걸쳐서 길드워2에 대한 영업 수혜를 입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전망은 좋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이번에 3분기 이전에 출시됐던 게임의 혜택을 기대했던 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치도 계속해서 하향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제 저평가 메리트
밸류에이션 메리트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안 되고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기대감, 시장에서 주는 멀티플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NC소프트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해봐야 될 텐데요. 다음 문자도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예, 다음 네. 문자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 장 빠지니까 그동안 이렇게 사고 싶었던 종목들 사도 되는지를 여쭤보신 네. 분들이 쏙쏙 들어오거든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를 오늘 장 사도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오늘 3% 내린 74,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LG전자는 계속 홀딩해라.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사도 됩니까? 오늘은 일단 좀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LG전자 너무 좋죠. LG전자 뭐 이제 좋아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LG전자는 제가 예전에도 계속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생산을 할 때 외주보다는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수직 관계가 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휴대폰 판매가 좋아진다면 가장 먼저 선전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권리 신장이 좀 강한데 그 부분에서 지금 8부분에서 또 LG전자 세탁기라든지 3D TV라든지 모두 1등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휴대폰 판매겠죠. 휴대폰 판매가 얼마나 지금 좀 판매가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 회장님 폰이라고 불렀던 옵티머스 G라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판매가 5만 대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예. 갤럭시랑 한번 단순 비교를 해서 보시면 갤럭시 노트 2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 판매 대수가 300만 대입니다. 파이 자체가 지금 상대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향후 핸드폰 부분이 3분기 때와 같이 턴어라운드 했을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이 매우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000만 대를 팔다가 1100만 대를 신기록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되더라도 증가하는 거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하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 5만 대 팔다가 10만 대를 팔았다. 이러면 숫자는 적지만 2배 가까운 실적 증가세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매수가 몰린다고 그런 이유 실적 기대감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이유를 뽑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지금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수를 하였던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나 이렇게 주도주 위주로 가기에는 가격 부담이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못한 그리고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LG 그룹주들의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 LG이노트, LG디스플레이 모두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예. 수급으로 말씀드린다면 기관이 나가지 않는 이상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LG디스플레이보다도 좀 차트가 좀 덜 오른 상태고요. 외국인이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물을 그대로 기관이 좀 받아가는 모습으로 좀 올리고 있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도 좀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장기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그리고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르고 있는 좀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종가 보시고 내일 갭상승 출발하지 않고 좀 평이한 가격으로 출발한다면 매수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네. LG전자 오늘 당장은 사지 마시고요. 내일장 한번 기대를 해보십시오. 네, 오늘 장에서 조선업 쪽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예. 이분께서도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 대우조선해양을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매수해도 된다면 적정 매수가는 얼마 될까요? 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생각을 네. 하시는데 가격대보다는 언제까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0년 만에 중국에서는 정권 교체 시기가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전국 대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관례적으로 새 정부가 적극적인 국가에서 하는 이러한 경기 부양책을 조성을 하는 것이 그 이전의 관례였다면 지금 2012년도 특징이 중국에서 잡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7.5%로 최초로 8% 미만으로 하향해서 목표를 잡으면서 그래도 이전 10년간 기록했던 경제 성장률 자체가 8%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하는 기대는 목표는 7.5%였지만 실질 성장률은 8%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 2분기,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실제로 지금 평균적으로 7.5%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내년도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자체는 힘들다. 2012년도에 해왔던 이구환신 등의 민간 경제, 소비를 확대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대우조선해양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로서 수혜를 잇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조금 늦추시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가격대는 밸류에이션상의 메리트가 있지만 실제로 주가가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매수 타이밍보다는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하시네요. 예, 조선주 중에 예. 대우조선 해양 봤는데 이번엔 해운주 중에서요. STX 페노션을 봐드릴게요. 예. 이 종목 문의하신 분 가격대가요. 예, 4,250원이시고 비중이 20%십니다. 2805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분은 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좀 해운업황을 좀 가르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지표가 되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한때는 지금 상장 되자마자 코스피 200에 지금 포함되는 만큼 큰 해운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업황보다 더 지금 좋지 않은 게 해운업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TX 페노션 같은 게 신주 인수권이라고 부르는 그 주식 가격도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좀 업황 자체는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BDI 지수인데 BDI 지수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등하는 모습 때문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금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 보면서 자세한 대응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BDI 지수가 상승하고 있었던 부분이 제가 지금 그어놓은 이 선 부분들입니다. BDI 지수가 900을 넘고 1000 가까이 가면서 이제 업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망을 해서 좀 오르다가 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BDI 지수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물동량이 증가를 해야 경제가 좀 살아나고 그래야 좀 아무래도 비행기로 운송하는 것보다는 해운으로 운송하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경기가 살아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BDI 지수가 1100을 넘지 않는 이상 적자를 면하기 힘든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주식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주식들은 어디가 저점일지 전혀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잘라내시고 주도 위주로 갈아타고 연말 내일 기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4,250원에 사셔서 현재 가격이 3,300원대니까 예. 손실이 좀 크신데요. 그래도 지금 자르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비중이 그래도 좀 많지는 않은 편이신 것 같아서요. 대응 방법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문자는 제이 콘텐트입니다. 네. 매수가 3,985원이면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요. 예. 비중은 25%인데요. 진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 예, 지금 3,95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85원이요? 3,985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신데요. 네. 차트상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전 고점을 뚫고 상승한 이후에 저점을 노려서 이렇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드라마 하우스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8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이 콘텐츠 허브라는 유통회사가 올 상반기부터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상반기 대비한 하반기 실적 자체가 매출이 159% 그리고 영업이익은 300% 이상의 급등을 하는 모습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실적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봤을 때 주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고점까지 어느 정도 지금 저점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약간 버티시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장에서 또 버티셔서 좀 추가적인 이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바코를 지금 봐드릴 텐데요. 지금 2%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아바코 사신 분 매수가가 7,770원이시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 보유하신 지가 1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0810님 단골로 보내주시는 분이신데요. 지금 봐드릴게요. 네, 아바코 같은 경우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유 기간이 1년 정도시니까 잘 매수하셨다고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재 상황에선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랑 좀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전방 사업의 호조입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에 전방 사업이 지금까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대형 패널 업체들이 좀 안 좋게 시작하면서 아바코도 수주가 줄게 되고 장비 업체들은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계속 악순환을 반복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결과로 지금
좀 실적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3분기에는 매출이 한 60% 정도 감소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지금 적자 전환을 하였는데요. 적자 전환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유동성 위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적이 이렇게 발표가 원래 주식은 좀 선반영이죠.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좀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알려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업황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4분기 때는 턴어라운드가 다시 가능할 것이다. 내년엔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내용이야 앞으로 좀 업황이 좋아질 거고 장비 투자가 늘어날수록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매물대를 어느 정도 돌파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대바닥을 좀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밀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 비중을 좀 적어주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7,770원까지는 좀 높게 잡아서 한 8,5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패널 업체가 직접적으로 좋아진다면 제 1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장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장비 업체 그리고 소재 업체 그리고 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장비 업체인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승이 꾸준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계셔서 마음고생 예. 많이 하셨죠. 8,500원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요, 꼭 파셔서 수익 챙기시고요.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으로 또 보유하셔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11월 8일 목요일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바른전자요. 바른전자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궁금한데요. 그 1,480원에 한 20% 됩니다. 1,480원에 20%요. 예, 얼마 전에 했는데. 네, 매수 한 일주일 전쯤 하셨어요. 예,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또 증시가 하도 그렇고 했는데, 바른전자는 뭐 좋은 그게 떴던데. 네. 예. 들고 가도 괜찮을까. 네. 시청자님, 바른전자 사실 때는 한 목표가 어느 정도 설정하셨어요? 많이는 안 하고 한 1,600 정도. 1,600원 정도요? 전 고점 정도 보시는군요. 예, 예. 예. 네. 다른 종목들은 혹시 수익권이세요? 아니요, 전부 다. 다른 종목도 그러세요. 그러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른전자 상담해 드리기 전에요.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네, 네. 네, 함께 보시면요. 보유 의견이 다수지만 비중 축소, 매도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네, 소환섭 대리님, 바른전자 매수가 14,480원에 비중 20%신데 목표가 예. 1,600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안녕하세요. 네. 예, 바른전자 1,46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바른전자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일전에 며칠 전에 좋은 게 예? 며칠 전에 예. 뭐 좀 좋은 게 떴던데. 예, 지금 최근 들어서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번 9월 3분기 들어서 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보였었는데 먼저 낸드 플래시 쪽에서 반등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LP다가 파산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쪽에서 오히려 강한 구매 파워를 가지는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낸드 플래시 쪽 가격은 이미 상승을 보이고 있었고 하반기 들어서 이제 4분기 들어서 모바일 D램 쪽에 수요가 많아지면서 반도체 D램 가격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전자와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러한 회사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러한 업황 개선에 의해서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최근 조정 이후에 다시 고점을 쌍봉을 만드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쌍봉 이후에 강한 음봉이 생겼을 때는 주가는 다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일부 비중만 가지고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차라리 다 매도하면 안 될까요? 지금 다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사실 패턴 자체가 N자형 패턴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흐름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만 조금 줄이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그럼 좋겠다. 다음 주까지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볼까요? 지금 25% 정도 20%. 예.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한 반 정도는 지금 줄이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나머지 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설정해 주세요. 예, 정고점 북은 한 1,600원 정도로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예. 손실 나오니까 지금 당장 팔고 싶긴 하잖아요. 오늘은 반 정도만 파시고요. 네. 16,000원 선 우리 시청자님께서 목표로 하셨던 그 금액 왔을 때 나머지 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따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 바른전자 네. 봤고요. 이제 또 문자 봐야겠죠. 지금 시각이 12시 24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속도를 내서 봐드리겠습니다. 다음이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신 분 매수가가 91,300원이시고요. 비중이 30%신데요. 보유해도 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3399님, 주가가 횡보할 때 아마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셨겠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뭐 차트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좋은 가격대라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예. 일단 다음이라는 회사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2위의 포털 업체인데요. 1위와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 악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광고 시장 문제인데요. 광고 시장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계 회사를 통해서 이제 광고 대행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배너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대행을 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NHN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한 2년 정도 전에 빠져나갔는데 그 NHN 같은 경우에는 호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수수료를 나눠 먹지 않고 광고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직접 가지고 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향상이 됐던 부분인데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NHN 같은 경우에 모든 포털을 그 포털 검색 순위 이렇게 검색 점유율을 보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도가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배너 광고라든지 이렇게 단가의 협상력이나 그런 게 강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다음 같은 경우에 광고 대행사가 있을 때는 안정적으로 좀 매출을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었지만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자신들이 이제 협상을 벌여야 되는데 광고 대행사가 없이 협상을 벌이다 보면 아무래도 좀 NHN에 비해서 수익성이 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대응 방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관의 매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대량으로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이 올라갈 것이라고 메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약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메우려면 지금 9만 원 선을 깼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만 원 선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고 가격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당장 손절은 마시고요. 다음 9만 원 선 올라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던지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소식의 소리가 길어지니까 긴장이 되네요. 그러네요. 예. 이번 문자는 비중이랑 가격을 적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해드릴게요. 동방성기인데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십니다. 아무래도 최근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수익권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도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목표가요? 네. 예. 네, 이 종목도 이제 조선에 관련된 기자재를 만드는 이러한 회사인데요. 지금 이 회사가 1,5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이렇게 상승할 때 신공항 테마주로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 된 상태에서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매출이나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조금씩 업황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를 하는 그러한 흐름이었고요. 이러한 주가의 상승폭은 신공항 테마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지금 매수 단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가 목표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지금 만약 수익을 보고 계셨으면 전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 7,000원 위에 저항선 자체가 장기 이평선들이 깔려 있고 그 네. 위에는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워낙 개별주이다 보니까 주가 종합지수의 흐름을 받지 않고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항선 부근에서 한 7,500원 가량 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던지 익절하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동방성기 수익권이시라면 목표가 7,500원에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SM을 봐드릴게요. 네. SM을 66,600원에 사셨습니다. 너무 고점에서 산 건지가 걱정이라고 하시면서 비중이 60%신데 오늘은 꼭 좀 봐달라고 적으셨거든요. 지금 가격대가 크게 손실을 구간은 아니신데요. 네, 예. 네. 좀 이쪽 업황 자체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업황 자체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바카라주, 놀자주로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종목들 군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SM 같은 경우에 기업 내용이야 다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엔터주 중에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무너지고 540선 큰 지금 저항선에서 지금 뚫지 못하고 내려왔을 시점에 같이 내려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세가 아직까지 꺾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앞번에도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렇게 꺾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8만 원 선에서 7만 원 선, 아니 이렇게 7만 원 선에서 8만 원 선을 가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 거품이 좀 껴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꺾인다면은 투신권이라든지 이런 좀 자산 운용사 측에서 좀 매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저점을 찍고 단기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5만 원대 후반선에서는 지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기관들의 매수한 단가는 3만 원 선에서 4만 원 선이라고 보는데 이 물량들이 지금 나오면서 이 물량들이 지금 한 7만 원 선에서 고점에서 좀 털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충분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SM 같은 경우에나 YG 같은 재무구조도 좀 안정적이고 이렇게 좀 가수들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고 앞으로도 콘서트도 많이 남아있고 이런 주식들은 실적으로도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수 싸이로 인해서 DI랑 이런 종목들이 오른 거랑은 좀 다르게 실적이 좀 받쳐주는 대형 엔터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져가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 목표가는 전고점 이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이라 하시면 7만 원 선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걱정 마시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려 보십시오. SM 받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예. 매수가 33,000원의 비중이 11%인데요. 손절가가 궁금하다 하시는데 코스닥 대장주인데 요즘 흐름은 신통치 않습니다. 예. 네. 33,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고점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지금 손실 중에 계시는데요. 사실 손절을 해야 될 종목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소위 얘기하는 물타기를 해야 될 종목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이를 둘 수가 있는데요. 먼저 손절을 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가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사라질 때 같이 투매가 나올 때는 같이 손절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등락을 보일 때 손해를 보게 될 때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좋은 매매 전략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바이오 기업으로서 2013년 들어서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생산 판매까지 하면서 매출 자체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오고 장기적인 주가의 상승 흐름을 훼손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시고 보유를 하시는 것도 네.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가지신 분 좀 추가적인 현금이 계시다면은 좀 매수 단가를 낮춰서 비중이 좀 높이더라도 매수 단가를 낮춰보자는 말씀을 하시네요. 예, 셀트리온에 네. 이어서 이번에는요, 현대약품 봐드릴게요. 현대약품도 오랜만에 지금 종목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네. 분석해달라고 하십니다. 매수가가 1,855원이시고 비중이 30%, 1612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좀 급하게 오를 때 좀 잡으신 것 같은데 그 테마가 생각보다 좀 빨리 꺼졌죠. 동아제약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대형 제약사들이 작년까지 너무 안 좋고 올해 초까지도 너무 안 좋았다가 이제 약가이나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제약주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도 한 30%가 넘는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그에 비해서 중소형 제약사들은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테마가 하나 있었죠. 고위 공직자께서 하신 말씀이 테바라는 글로벌 제약 업체가 좀 M&A 시장을 좀 확대를 하고 좀 우리나라 중소형 업체라든지 일본의 중소형 업체 좀 제약사를 좀 인수를 해서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아태 지역 시장을 좀 발판을 넓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해서 지금 중소형주들이 한 번에 올라갔는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나 이렇게 테마주에 좀 돈이 몰렸습니다 그때. 하지만 이렇게 크게 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1,755원이고 매수하신 단가가 1,855원이신데 일단은 오늘 지금 1,700원 선을 종가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를 잠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1,700원 선을 이탈하신다면은 이탈한다고 보면은 한 15% 정도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회사 실적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회사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형 제약사가 얼마나 버틸 것인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상 30% 비중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가 이탈 1,700원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1,700원 선을 손절 가격, 그리고 15% 손절 가격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2,000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 2,000원 선 넘어가면은 테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수익 챙겨서 나오시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대약품 봤습니다. 네. 예, 이번에 문자 하나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토지신탁인데요. 매수가 1,460원에 비중이 20%라고 하시네요. 예. 전반적인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시는데요. 한국토지신탁. 네. 예, 지금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먼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2,200원에 매수를 하셨다. 1,460원에 비중 20%라고 지금 방금 문자가 왔어요. 예, 1,460원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고점대에 물리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1,000원에서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거래량을 늘려오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21선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은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보유를 해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국토지신탁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 황기석 팀장이 갑자기 종목 받으니까 조금 당황하시네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에는요, 지난주에 상담해 드렸던 종목 AS 해드려야겠죠.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황규석 네. 팀장님께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 어떤 종목이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었죠? 예, LG 디스플레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뭐 1% 정도 빠지는 거면 장대비 선방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4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28,30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 오늘 거래되는 가격은 35,800원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수익권 내 계십니다. 네. 황기석 팀장님께서는요. 실적만 보면 지금이 고점은 맞는데 기관이 파는지 안 파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자 의견을 주셨었고 목표가를 당시에 4만 원 주셨었는데요. 네. 지금 시청자님이랑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AS 좀 해주세요. 네, 아까 LG전자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을까요? 보유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도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목표가를 4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업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수급이 워낙에 좋습니다. 지금 수급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수급이 당분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한 3만 5천 원 밑에서 눌림목 구간이 온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추가 매수도 한 10%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런 랠리 같은 경우는 이번 달까지는 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4만 원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은 예전 고점이기 때문에 예전 고점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항선을 몇 번은 터치를 할 수 있겠죠. 처음에 4만 원 선 근처에 갔을 때 좀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3만 원대에 밀렸을 때 눌림목 매수하시고 그 박스권 매매를 하다가 4만 원을 급하게 돌파를 한다. 거래량이 대량 실리면서 예. 그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꾸준히 들고 가셔서 무방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지난주와 의견이 다르지 않네요. 목표가 4만 원 잡으시고요. 좀 아쉽다 싶으시죠? 4만 원에 팔고 나중에 다시 LG 디스플레이가 3만 5천 원 찍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멋쟁이 소환석 대리님께서 네. 지난주에 해주셨던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은요? 네, 나우콤이었습니다. 예. 매수가 11,750원에 비중이 100%셨죠. 소환석 대리님 의견은 매수가 도달 시에 비중을 축소해보자 하셨는데 어제 그제 급등하면서 지난주보다 수익이 좋아졌어요. 네, 예. 매수를 하셨으면 하는데요. 한번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기분 좋으시죠? 밝으시네요. 지난주에 비해서 예. 주가가 좀 올라왔네요. 네. 예, 어떻게 매도하셨어요? 아직 매도 안 했어요. 아직 매도 안 예. 하셨어요. 저희가 한 번 더 의견 더 들어볼게요. 오늘 어떻게 대응이 될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 네, 소환석 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홀딩을 하기를 권유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예, 매도를 권유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저도 약간 네, 혼란스러운데 매수가 도달 시에 예. 비중을 축소해보자. 그렇게 네. 네, 말씀 비중 축소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100%이기 때문에 예. 비중을 10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50% 정도로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지금 예. 100% 그대로 가지고 계신가요? 예,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뭐 지스타라는 게임쇼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고 지금 나우콤 같은 나우콤 회사는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모바일 게임 업체로 지금 전환을 시도하면서 지스타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 이제 모바일 게임 한 10여 종 정도가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12월요? 예. 올 하반기에 한 10개 정도 핸드폰 게임이 출시가 가능한데요. 지금 게임 개발 업체 중에 4위인 모비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모비클과 지금 같은 부스에서 그 지스타 게임쇼에 참가를 하고 있고 사실 나우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대표이사 자체가 CEO가 서수길이라는 CEO인데 이전에 위메이드 그 이전에는 액토즈 소프트 그 이전에는 SK CNC 대표를 했었고요. 서수길이라는 그 분이 이제 위메이드 지분을 매도를 하면서 이제 그 매도한 200억 가지고 나우콤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표이사로 앉게 됐습니다. 사실 이 성장 스토리를 보게 되면 액토즈 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당시에도 스카이레이크라는 진대재 펀드가 들어와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이슈 자체가 3자 배정 유증이라는 이러한 이슈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스카이레이크에서 지분을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자 배정 유증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주 좋은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게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뭐 나온 공시로는 기관 투자자와 협상 중이다라고 정확히 언제 된다 일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공시가 나오게 되면 유증이라고 그래서 악재라고 해석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중을 이렇게 축소하다 하시는 것은 좋겠다라는 말씀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부를 만약에 비중은 뭐 50% 정도 거기에 하고 나머지 일부는 어느 정도까지 갖고 갈 수 될까요? 저는 한 14,000원 정도까지를 보고 14,000원까지. 네, 14,000원 정도. 그거는 갈 수 있을까요? 좀 간략하게 좀 봐주세요. 예,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목표를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상승 흐름의 추세가 반전될 때 강하게 주가가 거래를 싣고 빠질 때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흐름을 계속 좀 보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안 되는데요. 시간이 지금 다 끝나서요. 시청자님 저희가요 시간이 여유가 좀 없어서요. 다음번에 또 한 번 연결해드릴게요. 뭐 한 개 더 산 게 있는데 그게 좀 빠져가지고. 그 종목은요 월요일 내일이나 월요일날 문자 주시면 저희가 꼭 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퀵 서비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 하나증권 안성지점의 소한섭 대리였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의 제5세대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당 대회에서는 18기 중앙위원 200여 명과 중앙후보위원 160여 명을 선출합니다. 새로 선출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360여 명은 당대회 폐막 다음 날인 15일 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를 열어 중국 최고 권력자인 총서기를 선출합니다.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이번 당대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총서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개막일 업무보고를 통해 개혁개방의 지속적 추진, 부패 척결, 정치개혁, 민생 개선 등을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이루어질 당장 개정은 후진타오가 내세운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사상으로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올해 수능에는 작년보다 2만 5천 명 적은 66만 8천 명이 응시 원서를 냈습니다. 수능출제본부는 이번 수능 난이도에 대해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이 되도록 쉽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우량 수능출제위원장은 언어와 수리는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시했으며 외국어는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어렵게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70% 이상의 문항을 EBS 교재와 강의에서 연계해 출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능출제본부는 조금씩 문제 응용을 한 경우는 있지만 수험생에게 아주 생소한 새로운 문항은 가능하면 피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자 재정절벽 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미국이 적절한 방법으로 재정절벽을 피하고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내년에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올해 연말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 국내 총생산의 4%에 달하는 6천억 달러 규모의 긴축이 자동 실시됩니다. 긴축이 시작되면 재정 지출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을 해온 미국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세계가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재정 절벽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스 의회가 채권단이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했던 추가 긴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찬성 153표 대 반대 128표로 추가 긴축안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긴축안은 공공부문 임금 삭감, 복지혜택 축소 등을 통해 2년간 135억 유로 상당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인 유로그룹은 그리스에 대해 315억 유로 규모의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결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리스 아테네 의회 앞에서는 8만 명 이상의 시민이 긴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 퀵서비스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추첨을 통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고인 파리 전시회 관람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전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조금 더 빠져 있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좀 강하게 나오고요. 프로그램도 오전장에 비해서는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럴 때는요. 오히려 좀 관망하고 장을 지켜보는 것도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시장 상황 잘 살피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종목 퀵서비스. 퀵서비스 수고하셨습니다. 고한섭 달인님 고생하셨어요.